네, 반갑습니다. 신기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오는 3월 말 제2차 공공재개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2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 여러분, 저는 공공재개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중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지보상 분야에 대해서 국내 사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이신 조장영 토지보상 행정사이자 또 저희 공공재개발협의회 전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조장형 전문위원님 모시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 LH 사태 때문에 네. LH 사태 이제 LH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뭐 조경수를 심고 그런 이제 토지 투기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고 인터뷰한 걸 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LH 그런 토지 보상 분야에 대해서 많이 멘트를 하시던데 언론 인터뷰에서. 네, 뭐 최근에 MBN하고 TV조선 기자하고 동아일보 기자님들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전화 오시고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일부는 이제 전화 인터뷰상으로 이제 멘트는 나갔고 네.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공공재개발하고 또 사업 시행자가 LH가 또 되는 상황이라 네. 이 문제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도 네. 지금 또 상황이 또 불편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움직였다는 정황들이 자꾸 나오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재개발도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아무튼 LH 사태가 저희 공공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다고 그냥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또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와는 별개로 오늘 이 자리는 토지보상, 또 집값보상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9월달에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1일 2020년 9월 21일을 권리선정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일단 권리선정 기준일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게 권리선정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기존에 도정법이라고 하고 약칭해서 도정법이라고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가지고 약칭해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재개발이라는 파트가 있었고요. 근데 그 재개발 가지고는 정상적인 빠른 그다음에 투명한 재개발 사업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득이하게 힘드니 이번에 이제 최근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정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이 되었고 그게 이제 오늘 수일 내로 그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거라고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개정안을 보면 제가 지금 출력을 해서 지금 잠깐 봤는데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 발의자가 천준호 의원님이시고
2020년 9월 1일 발표 연원일입니다. 여기 보면 그 신구 이제 조문표를 보니까 조문 비교표를 보니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말이 나오고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는 용어를 신설을 했어요. 근데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기존의 일반 재개발하고는 달리 공공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권리 산정 기준을 보니까 그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주민들 중에 일부가 이제 모여서 그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H공사나 LH공사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공모 공고일을 정해서 요 날까지 이날 안에 너네들 이제 후보 지역을 신청을 해라라는 뜻이었고, 그날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놓고 권리 산정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2020년 9월 21일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날로부터 이제 그날 기준으로 놓고 조합원의 지위가 있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일 이전에 9월 21일. 예, 2020년 9월 21일 즉 권리 산정 기준일 다른 말로 공모 공고일입니다. 그날 이전에 내가 당해 지구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돼 있으면 그분들은 입주권을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배제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조합원이 되느냐 마느냐, 즉 입주권을 받느냐 마느냐 여부에 이제 따른 그 일자가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우리 전무님께서 설명했다시피 9월 21일 지난해 2020년 9월 20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했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그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빌라 신축이라든지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금지하고, 금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금방 말했다시피 이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또 뭐 쪼개다든지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그 지분을 쪼개서 조합의 어떤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또 이제 외부에서 투기 세력이 유입된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 그 공공재개발 대상지 내에서 저희 신길 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신축 빌라가 막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요. 네. 신길 1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서. 문제는 이제 이런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면 아시다시피 이제 노후도가 결국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재개발 사업이 현실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건설업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이제 그 빌라를 짓곤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9월 21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9월 21일 이후에 이제 빌라 신축을 하게 되고, 자칫 그 공공재개발 여타 이런 분 모르는 분들이 어찌 보면 선의 피해자라 볼 수도 있고, 뭐 사기 분양 피해자라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 빌라를 이렇게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아까 말했던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현금 청산, 돈으로 현금 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는데, 그 청산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그분들이 당초에 매수했던 가격, 빌라를 5억에 샀다. 5억에다 또 뭐 부대 비용이 들겠죠. 뭐 등기 비용도 들겠고. 근데 이런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소요했던 비용을 돌려받고 그나마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뭐 수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상 기준에 따르면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빌라 신축 빌라에 대한 보상 기준이랄까 감정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 도정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신설된 개념들이 보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재개발과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신설되어 있는 활성화 지구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어, 공익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입법 의지고 가격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정부 의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민들한테 내지는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좀 주면서 동시에 집값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LH 사건도 그렇고 이 재개발 사건도 그렇고 공익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도 공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 재개발은 더 강화된 것이죠. 그다음 LH가 사업 시행하고 있는 토지보상지역도 공익사업이고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그 집값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보완책도 추후에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따라서 투기 세력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을 아예 그냥 못 박아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20년 9월 21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신축 빌라에 입주하신 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인 자격이 안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분양을 받을 때, 신축 빌라를 입주할 때 계약금 주고 잔금 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보다는 그 금액 이상을 받아야 만족이 되는데 그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 이제 별도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금액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불법 구제 수단으로서 그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은 그런 변론을 하더라도 일단 그분 입장에서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럼 따라서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회장님 무슨 말씀하신 그 금액은 내가 그 들어갈 때 비용보다 금액보다는 당연히 적죠.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주택 부분이 땅값은 모르겠지만 집값은 시간이 흐르면 그건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가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그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시세를 다 반영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배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까지 향후에 이렇게 뛸 것이다라는 걸 가정하에 감정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내가 그 신축 빌라에 들어갔을 때 그 비용보다 그 금액보다 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더 적어지면 적어졌지.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입주권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니면 돈을 현금 청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거를 만약에 그런 기대하에 그런 말을 듣고 들어왔던 분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조합을 상대로 그걸 가지고 또 불만 제기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하튼간에 불과 입주한 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2년 뒤에 철거가 될 수 있는데 빠르면 들어왔을 때 원돈에다가 또 이자도 내고 아무튼 자기들의 매수 가격이 있을 건데 그 매수 가격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가격에 현금 청산을 당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5억인데 가령 5억에다가 이제 등기 비용 뭐 추가로 해가지고 한 5억 2, 3천 들었다 치자고요. 근데 뭐 부동산비도 들어갈 것이고 복비 소위. 근데 가령 한 1억 정도 손해 보고 4억 2, 3천으로 4억 돈에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뭐 그 반발이야 뭐 너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과거에? 다른 현장에서나 다른 이런 꼭 뭐 빌라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신축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현금 청산 과정에서 실제 자기들이 원했던 가격 대비 많죠. 그런 네. 걸 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뭐 그 전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네. 소위 말하면 지분 쪼개기 그렇죠. 네. 말인데, 그렇게 해서 그 입주권을 여러 장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뭐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것도 뭐 정부에서 뭐 주도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빌라 그렇게 바꾸면은 뭐 된다 해서 건축업자들의 또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 저기 뭐야 면목동 뭐 중화동 뭐 이런 데 과거에 많았었어요. 음.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빌라를 구입한 사람들만 어찌 보면 사기 분양 예. 내지는 뭐 속아서 분양 내지는 또 그 사실을 뭐 아무튼 고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빌라 구입하게 되면 이제 선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결국.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로서 그냥 자기만 손해보면 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걸 이제 조합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왜 감정평가가 났냐 어쩌지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극렬하게 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철거에 또 반대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보시면 뭐 과거에 용산에 있었던 영상 참사 예. 국제 빌딩 주변 네. 그 개발한다고 해서 그 철도 부지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뭐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쟁점이 그 뭐 지분 쪼개기 아니면 뭐 지금 말한 권리 선정 기준이 뭐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뭐 이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 그렇죠. 영업을 영세 임차 사업자들, 예. 이분들이 더 문제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예.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주나 건물주 부분의 반발도 뭐 있었겠지만, 사실상 더 반발이 심했던 거는 지주 아니신 분들, 그리고 세입자 자가 사업자들이 아니신 분들, 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세입자나 그 다음에 임차 사업자들이 더 큰 문제였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뭐 소방호스로 뭐 물을 뿌려서 뭐 불이 나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세입자분들이 이제 일부 이제 돌아가셨고, 그걸 또 방지하려고 했던 그 용역 직원들이 있어요. 용역 직원들, 젊으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그렇죠. 돌아가셨고. 예. 자, 그런 과거의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뭐 그런 철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 과거에 이제 발생을 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근데 여하튼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공공 재개발 현장에서도 가령 이제 신축 빌라 문제를 방치하면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예. 또 우리 같이 추진위원회가 됐든 무슨 협회가 됐든 뭐 LH가 누군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뭐 뭣도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와서 낭패를 당해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면 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협의회 토지보상, LH가 이제 공공사업자로 그 되어 있는 예. 지구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할 지자체랑 연계해서 관할 지자체가 어떤 거를 하냐면 관할 지자체 명의나 아니면 공동으로 LH 명의로 그 지구에 뭐 건축을 하지 마세요. 뭐 관리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푯말도 붙여놓고 프랜카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뭐 뭔가를 행위를 하게 되면은 다 불법이 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일, 뭐 사업인정고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공공재개발도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 입주를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 여기가 신길 1구역이잖아요. 그럼 관할이 영등포 구청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뭐 LH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하고, 그러면 뭐 세 군데에서 어쨌든 연계해가지고, 구청장이 제일 역할이 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공문을 만들어서 뭐 개별적으로 지역 사람들한테, 지구 사람한테 다 보내기는 사실상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표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뭐 현수막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도로변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군데군데 행위 제한 아니면 뭐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를 같은 것도 설치 좀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몰라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사기 분양에 당한 꼴이 되는 거죠. 그분들 그런 입장에서. 거, 그러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저희가 이제 신길 6역뿐만 아니라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 작년에 그 공모를 마치고 11월 4일을 마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주관한 그 뭐 더구나 서울시에서 그런 일련의 그 좀 조치들이 세부 시행 지침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작년 11월 4일 벌써 지금 3월 말이면 거의 4개월, 5개월 돼가지 않습니까? 네. 거의 5개월 동안 그 사이에 또 엄청난 또 뭐 빌라들이 또 지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아까 말한 그런 피해자들도 발생할 수도 그래서 있고. 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도 뭐 반려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매야 뭐 그거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매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매매를 할 경우에도 뭐냐면 구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거래가 신고할 때도 그런 내용을 뭐 구청 차원에서 뭐 요거는 여기가 공공재개발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집을 짓고 싶은 사람한테도 뭐 이거 인허가 건축 인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 뭐 안 된다라는 거 또 미리 좀 얘기 좀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좀 어떻게 뭐 공고도 하고 고지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몰라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걸러낼 수 있는 차단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혀 사실 보니까 그런 기능과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이런 데다가 구청장님을 통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실거래가 신고 그게 있어야 등기가 되거든요. 매매계약서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주택가 뭐 토지가 그다음에 뭐 건축가 뭐 이런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구청장님하고 협상해가지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가 최근에 그 성명서 저희 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지만은 뭐 말했다시피 구청 내에서 같은 구청인데 뭐 이 공공재개발 부서 따로 놀고 건축허가부서 따로 놀아요.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전혀 공공재개발 부서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서로 업무 협의 절차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그 요구했던 게 일선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 업무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라. 첫째는 일선구청에서 인허가는 일선구청에서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이 주민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도 해라. 의견 수렴. 그래야 이 사전에 그 예방 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짓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지분 쪽이기 때문에 해시 쪽으로 지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짓는다는 거죠. 그분 그 자체가 그럼 다분히 뭔가 좀뭐 미심쩍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이것들이 사기 분양 그렇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단독주택을 그렇죠. 쪼개기 단독주택이 다세대 이제, 바꾼다든지. 그 조합원은 한 사람인데 그거를 사들어가지고 빌라를 그렇죠, 다세대주택으로 짓게 되면 뭐 그것도 뭐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수도 정정위가, 늘어나고 예.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 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민원을 냈고 저희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좀 시간이 뭐한 20분 좀 초과된 것 같은데 저희가 유튜브 많이 했어요 지금.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 예. 자 오늘은 그 토지보상 전문가이신 우리 조장형입니다. 조장형 우리 협의회 전문위원이시고 또 행정사 관련 토지보상 관련해서 또 행정사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책도 큰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그 LH 사태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많은 취재도 하시고 오는데 또 우리 조장형 우리 전문위원님 모시고 토지보상 문제, 특별히 또 빌라 신축 관련돼서 현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